2025년 7월 5일, 마침내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2011년 대지진의 3배의 피해를 줄 것이다. 1999년 7월 1일, 일본에서 한 만화책이 세상에 나왔어. 그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만화는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덮친 9.0 규모의 대지진 이후에야 비로소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지. 이 책의 제목은 바로 내가 본 미래. 이 책을 쓴 작가는 무려 15개의 예지몽을 기록했는데 그중 13개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 상상 속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12년 전 그 책에 담긴 예언이 2011년의 재앙과 정확히 일치했던 거야. 이제 내가 본 미래는 2025년에 닥칠 또 하나의 대재앙을 경고하고 있어. 그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몰라. 과연 이 충격적인 예언은 다시 한번 현실이 될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한 예감이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타츠키료는 1954년 12월 2일 일본 가나가와에서 태어났고 현재 요코하마에서 살고 있어. 어린 시절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그림 그리기와 노래 부르기를 즐기던 평범한 소녀였어. 그런데 그 소녀 시절 9살 때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난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해. 타츠키료는 그 노인을 친절하고 다정한 흰머리의 신비로운 사람으로 묘사했어. 그 노인은 꿈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지만 당시에는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 1975년 타츠키료는 만화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며 그녀의 열정을 세상에 펼치기 시작했어. 그러나 1976년 11월 24일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 그날 밤 타츠키료는 처음으로 예지몽을 꾸게 된 거야. 꿈속에서 그녀는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장면을 보았지. 이전까지는 그런 예지몽을 꾼 적이 없었기에 그 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일기를 쓰는 습관 덕분에 그녀는 그 꿈을 잊지 않고 그림으로 남겼지. 이 작은 습관이 훗날 그녀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기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15년이 지나 1991년 11월 24일, 세상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돼. 전설적인 록스타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난 거야. 타츠키료는 그 뉴스를 듣고 순간 얼어붙었어. 왜냐하면 그녀가 15년 전에 꿈에서 본 장면과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소름 끼치게도 일치했기 때문이지. 심지어 보도에 사용된 단어들조차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 그녀는 꿈을 기록한 일기를 펼쳐보았고 그 속에 적힌 날짜가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머큐리의 죽음은 충격적이었지만 당시 타츠키료는 그저 단순한 우연이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예지몽 같은 이야기는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어. 하지만 타츠키료의 꿈은 끊임없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 예를 들어 1992년 8월 31일 타츠키료는 유럽의 어느 궁전에서 길고 긴 복도를 걷는 꿈을 꾸었어. 복도의 끝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금발 여인의 그림이 걸려 있었지.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로부터 5년 후 꿈을 꾼 정확히 그날 8월 31일에 다이애나 공주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타츠키료의 꿈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그 일치가 너무도 기이했지. 타츠키료의 꿈은 때로는 5년, 10년, 혹은 15년 후에 현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이게 항상 정확한 건 아니지. 몇몇 예지몽에서는 그녀가 사건이 일어날 정확한 연도를 명확히 볼 수 있었어. 1995년 1월 2일, 타츠키료는 또 한 번 꿈속에서 그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어. 이번엔 노인이 그녀를 거대한 갈라진 땅으로 데려갔지. 꿈에서 깨어난 타츠키료는 일기장에 일본의 고베 지역이 15일 또는 15년 후에 갈라질 것이라고 기록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15일 후인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대규모 한신 대지진이 발생했어. 그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지.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가 세상에 나온 직후 타츠키료는 만화계를 떠나기로 결심해 더 이상 책을 출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다시 붓을 들 수밖에 없었어. 인류에게 다가올 일들을 경고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야. 그래서 타츠키료는 새롭게 본 미래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어. 이번엔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의 예언이 또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모두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지. 2021년 10월 초, 타츠키료는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판했어. 이 책은 원작의 확장된 버전으로 새로운 내용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 이 만화의 두 판 표지 모두에서 한 소녀가 등장해. 그녀는 왼쪽 눈을 가리고 있어. 흥미롭게도 불가리아 전설에 따르면 왼쪽 눈은 과거를, 오른쪽 눈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해. 그래서 타츠키료는 소녀의 오른쪽 눈을 통해 미래를 암시하는 이미지를 그려낸 것 같아. 특히 이번에 출판된 확장판에서는 소녀의 모습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 초판에서는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완전판에서는 더 이상 울지 않아. 그리고 손에는 행운의 선이 그려져 있어. 이 변화는 완전판이 더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켜. 마치 타츠키료가 우리에게 미래는 아직 희망이 있다 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말이야. 타츠키료가 새롭게 본 첫 번째 예지는 1998년 그녀가 인도를 여행하던 중에 찾아왔어. 그 예지는 매우 추상적이었고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지. 그녀가 본 것은 일본 열도의 남쪽 태평양에서 물이 솟구치는 비전이었어. 이 비전을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펄펄 끓는 찌개의 표면 같았다고 해. 물이 거세게 솟아오르는 모습이 매우 강렬했지. 하지만 그 물이 왜 그렇게 솟아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꿈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어. 타츠키료는 그 원인이 화산 폭발인지 아니면 어떤 폭탄에 의해서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어. 이 불길한 비전은 이후에도 그녀에게 큰 의문을 남겼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기 시작했지. 두 번째 예지는 타츠키료가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판하기 약 3개월 전인 2021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에 찾아왔어. 이 꿈에서는 미래의 명확한 날짜가 나타났는데 그날은 바로 2025년 7월 5일이었어. 타츠키료는 꿈속에서 마치 우주선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지구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저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했지. 그 폭발은 엄청난 화산 폭발로 묘사되었어. 이 폭발로 인해 거대한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태평양 주변의 나라들을 거대한 해일이 덮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 그 해일의 크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보다 무려 3배나 컸고 그 파도의 높이는 50m를 넘을 정도로 엄청났어. 타츠키료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육지를 짓누르며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고 홍콩에서 대만,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물에 잠기는 비전을 목격했다고 해. 일본 열도 역시 태평양 쪽에서 밀려온 쓰나미에 휩쓸려 전체 육지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어. 이 광경은 우리나라의 탄어 스님이 예언한 일본의 영토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다 라는 내용과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 더욱 소름 끼치는 예감이 들게 하지. 타츠키료의 이 예지가 현실이 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거야. 또한 타츠키료는 그 꿈에서 폭발한 장소, 즉 진원지로 향하는 2마리의 용을 목격했어. 타츠키료에 따르면 이 진원지는 북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대만,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모나도, 동쪽으로는 북마리아나 제도를 잇는 마른 목골 형태의 중심지였다고 해. 그런데 그 용들은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날짜 변경선과 하와이 사이의 위치에서 나타났다고 하지. 꿈 일기에도 이 용들에 대한 메모가 남아있었고 그녀는 왜 용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적어두었어. 타츠키료 자신도 여전히 이 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고대 일본에서는 용이 지진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기에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재난이 지진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유명 예언가 율리우시 스워바츠키 또한 일본 대지진 시의 푸른 용을 언급했었는데 이 일치는 타츠키료의 예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큰 불길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녀의 꿈이 과연 어떤 경고를 담고 있는지 많은 이들이 긴장하며 주목하고 있어. 타츠키료는 2025년 7월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이 생겨. 그녀는 2025년 7월 이후 사람들이 부흥을 향해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으며 매우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실 2001년 1월 1일 타츠키료는 대재난 이후의 밝은 미래를 담은 예지몽을 꾸었어. 그 꿈에서 태양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식사를 나누며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 이 모습은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장면이었어. 비록 대재난은 피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낙담하지 않고 이제부터 모두 함께 힘내자 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해. 타츠키료는 2025년 7월 이후의 세계에 대해 마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어. 이는 마음과 영혼의 진화가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미래는 분명히 밝게 빛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타츠키료는 두 가지 상반된 미래를 예견했다고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재난으로 인해 일본이 침몰하는 암울한 미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이지. 이 두 가지 예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동시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내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보자면 이미 여러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대지진 이후 대부분의 영토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어. 그리고 이로 인해 살아남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흡수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돼.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으며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해. 결국 이 재난은 큰 비극이지만 동시에 두 나라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야. 1995년 11월 26일 타츠키료는 자신의 장례식을 꿈에서 보았어. 꿈속 장소는 그녀의 동네 회관이었고 중앙의 노인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지. 그 꿈에서 타츠키료는 장례식의 날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날은 7월 15일이었어. 여기서도 7월이라는 날짜가 등장해. 일본을 덮치는 대재난이 7월에 일어날 것이고 타츠키료의 장례식도 7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타츠키료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 중 하나로 그녀의 예언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신뢰를 받고 있어. 여러 예언가들이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바로 옆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